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집값은 하락세라고 하지만 이 신축의 열기는 절대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됐는데요.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하나의 또 요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과연 내 집 마련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창래 대표와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실까요? 과거에 비해서 상급지로 갈아타기도 너무 어려워졌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적인 갭 차이가 너무 벌어졌으니까요. 거기다가 새롭게 내 집 마련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면 또 시세 차익이 또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요, 내 집 마련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자, 먼저 한번 보죠. 2017년도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2017년도쯤에는요, 서울의 33평 기준 중급지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 5억에서 6억 사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13억에서 15억 정도 갑니다. 한 7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이 뛰어버린 거죠. 자, 거기다가 선호도가 높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일수록, 즉 우리가 서울에서도 도심 지역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도 뭐 판교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런 경부축 라인들, 이런 지역일수록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보면 얼어 죽어도 신축. 왜? 지금 공사비에 대한 것들이 부담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 공사비가요, 내년에 더 올라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고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덜 쓰는 자재들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올해부터 시행하려다가 공사비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내년으로 유예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 유예를 시키려다가 그냥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6월 달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사비가 20% 이상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싼 거다. 그래서 지금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공사비 급등하죠. 신축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죠. 당연히 분양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서울의 신규 분양가 지금 평당 5천만 원 돌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득 대비 이제 집값.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몇 년을 벌어야 서울에 있는 중위 아파트 가격을 살 수 있냐. 이 비율이 PIR 비율이거든요. PIR 비율이 한 푼도 안 써서 돈 모아서 12년 이상을 벌어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뭐냐? 소득 증가 대비해서요. 소득 증가 대비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집 마련은 빨리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그죠? 자, 거기에다가 집 살 때 주담대 대출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게 주담대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자, 불과 서울의 아파트도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같이 소득, 뭐 DSR 이런 거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파트 담보대출 대비해서 그냥 70%, 80% 나왔었습니다. 지금 뭐냐? 내가 소득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가정주부도 그러니까 소득이 없더라도 아파트가 만약에 매가가 10억이다. 그러면 7억에 대한 대출이 나왔었어요. 그만큼 내 집 마련이 상대적으로 쉬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를 관리하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강화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 대비해서 지금 한도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소득 대비까지 지금 옮겨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죠. 지금 뭐냐?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거는 점점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니까 내가 시드머니가 더욱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거기다가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임대 가격이라도 좀 안정적이면 괜찮을 텐데 임대 가격도 계속 올라가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왜? 내가 시드머니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게요. 자, 10년 전에 잠실 1cm입니다. 이 당시에 33평형이 전세가 평균가가 한 5억 8천 정도 됐네요. 자, 지금은 12억대. 그죠? 자, 그 다음에 도심 쪽에 신당동의 뭐 남삼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 당시에 32평이 한 2억 3천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6억 3천이네요. 거의 뭐 다 100% 이상 다 올랐죠. 전세가도. 그 다음에 하항심리의 텐지일 1차, 왕십리 뉴타운 쪽인데요. 2015년도 1월 달에 4억 1천이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전세 가격이 8억 8천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급지가 낮은 이제 봉천동의 이제 관악 드림타운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2억 5천 정도 갔는데 지금은 5억 4천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가도요, 10년 사이에 지금 100% 다 떼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임대가도 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죠.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 매매로 못 가고 다시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라든가 월세가 더욱더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임대로 거주를 한다라는 거, 전세라든가 월세로 거주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모아서 시드머니는 만들더라도 이 시드머니는 어디로 들어가요? 임대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전세가 올랐으니까 내가 전세가 오른 것만큼 또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한다라는 거는 임대인의 배만 부르게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예,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무주택자나 이렇게 있으시면요. 절대 임대로 거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봤자요. 그 돈 다 임대인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변화예요. 즉 65세 이상과 지금 29세 이하가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나 자산 가치가 변동이 됐나. 29세 이하는요. 자산 가치가 10년 사이에 한 30% 정도가 올랐어요. 자, 그런데 65세 이상은요. 예, 85%가 올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만 29세 이하 같은 경우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겠죠.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지금 뭐냐? 부동산 보유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거죠.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어찌됐든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또 공급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2024년 올해 이제 공급량이고요. 원래는 적정 공급량은 이 정도인데 내년에 좀 많아지고 내후년부터는 확 줄어듭니다. 지금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건축 아파트만 보더라도 사업성이 좋은, 그러니까 저층 재건축이 다 끝났잖아요. 그죠? 지금 남아있는 거 거의 다 대부분 중층 재건축이잖아요. 즉 어떤 의미냐? 저층에서 지금 중층 재건축 아파트로 이제 간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중층 재건축은 저층 재건축에 비해서 조합원 비율이 높겠죠. 즉 일반 분양분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적다라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일반인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공급은 더욱더 줄어드는 거죠. 서울에.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내 집 마련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집 마련.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일단은요. 내가 청약통장 갖고 있고, 예, 시드머니 갖고 있다. 예, 시드머니 좀 갖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청약하셔야 돼요. 청약하셔야 되고, 뭐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 나는 가점이 안 되는데요? 예, 가점으로 왜 갑니까? 예, 추첨제 물량 가야죠. 추첨제 물량. 예, 추첨제는 내가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청약통장 갖고 있고 시드머니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추첨제 물량으로 해서 청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해요. 올해 하급지 주택 가격이 못 올랐거든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하급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지금 시중금리는 안 떨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지금 가상금리가 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디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냐면 하급지의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내년 2, 4분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급지의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하급지의 거래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신생아 특례 이런 것들은 9억 이하 아파트잖아요. 그죠? 예, 신생아 특례는 정책자금 대출이 또 계속적으로 또 완화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하급지의 아파트 쪽에 지금 투자를 하셔도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은 보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쪽 아파트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너무 여유 자금이 적다. 자, 시드머니가 적으면 대신에 나는 더 시간 투자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돈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시간을 투자를 해야죠. 내가 남들보다 먼저 선점을 하는 대신에 나는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내가 대신에 남들보다는 시간을 좀만 투자를 하면 되는 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 도심에서도요, 1, 2억 정도의 소액으로 개발량도 높은 지역들, 입지 좋은 지역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내가 소액으로 묻어놓고 나중에 조합원으로서 나는 새 아파트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파트 청약 시에도 무주택이 인정되기 때문에 또 아파트 청약은 계속 하시고요. 또 공시가 5억 이하짜리는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 인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도 하시고 개발량도 높은 지역에 소액으로 묻어놓으시면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요. 서울에 자 모아타운 노후도 20년 57%, 예, 없던 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 노후도 30년 67%인데 60%로 완화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울에 노후된 데가 없어요. 자, 그럼 뭐냐? 입지가 좋고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여러분들 100% 개발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고 입지가 좋은 지역은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 가능 지역도 하급지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예, 내가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입지가 좋은 지역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 계획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대표님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그 내 집 마련 하는 데에서 요즘 재개발 쪽에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에 대한 방법론도 이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바뀐 시장 환경에 따라서 재개발에 대한 신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지역적인 공개까지도 할 예정에 있으니까 재개발 쪽에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은요,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